미증시의 최고의 분석 이항영의 월가이드 함께합니다. MTN 이항영 의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한번 주가 보여주실 수 있으세요? 17%가량의 급락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어제 이제 실적이 나왔는데요. 실적은 그렇게 나쁘지 않았는데 전망 쪽에서 좀 실망감이 컸다고요. 네, 어제도 이제 그 속보성으로 저희가 전해드렸는데 핵심은 이겁니다. 매출과 이번에 발표된 실적은 어느 정도 좀 조금 맞추거나 인라인이 나왔는데요. 문제는 이제 가이던스죠. 현재 진행되고 있는 분기의 매출 가이던스 그리고 어닝 가이던스가 못 나와도 너무 못 나왔습니다. 매출은 거의 10% 이상 좀 부족하게 나왔고요. 특히 주당 이익 같은 경우에 15, 6% 정도가 좀 부족하게 나왔거든요. 이런 가이던스, 이런 쇼크가 나오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만큼 많은 분들이 기대가 많이 했던 건데 그걸 못 맞춘 거면 어떻게 결론적으로 보면. 어제도 잠시 말씀드린 기억이 있는데요. 가이던스를 이렇게 낮추기 시작하면은요. 이거는 할 수 없습니다. 목표 주가가 그만큼 딱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주가가 17% 떨어진 건요. 이거 갖고 계신 분들한테 약간 속상한 얘기지만 목표 주가가 그만큼 떨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오늘 보시면은요. 결론적으로 보면 최소한 15군데가 목표 주가를 내려갔는데요. 목표 주가 내려간 정도로 보십시오. 정도가 지금 10%가 얼추 넘는 분위기가 다 나와 있거든요. 딱 오늘 그 정도가 떨어졌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시장에 대한 판단은 이렇게 주가가 떨어지면요. 이 한 분기가 지날 때까지는 이렇게 이런 추세가 어느 정도에서 뭐 더 빠지고 이런 느낌보다는 단박에 이게 회복하기에는 좀 쉽지 않다라고 좀 보셔야 되겠고요. 그만큼 미국 주식은 실적에 대한 기반이 그냥 거의 99%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이제 문제는 이제 한국 관련 주식이 뭐 같이 좀 흔들거리나 이럴 수 있겠는데 그렇죠. 핵심은 딱 이렇게 보셔야 되겠습니다. 어저께 이제 금리의 인하 횟수가 기존에 4번에서 2번으로 줄였잖아요. 그럼 시장의 반응을 딱 어떻게 이해하셔야 되냐면 돈을 아주 많이 버는 기업과 돈을 좀 덜 버는 기업들 그리고 핵심에 있는 기업과 약간 주변에 있는 기업입니다. 지금 AI 관련된 모든 것의 핵심은 뭡니까? 저도 알고 여러분도 알고 누구나 다 아는 것이 엔비디아가 핵심이거든요. 엔비디아는요. 우리는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보다는 PR이 상당히 높지만 미국 안에서의 엔비디아의 지금 28배 정도의 PR은 아주 높은 건 아니거든요. 네. 오히려 지금 엔비디아에 오히려 더 집중적으로 오히려 더 관심을 가질 때가 바로 지금이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마이크론에게는 좀 아쉬운 상황이지만 전망의 하향이 시작되면 사실 손을 쓸 틈이 없다. 네, 오늘 목표가 줄줄이 하향된 소식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좀 상황 좋지 못한 거 확인을 했고요. 엔비디아가 의외로 이번에 기회가 될 수 있다 했습니다. SK 하이닉스 이제 보조금 확정 소식에 대해서 오늘 국내 반도체주들 좀 올라갈까 하는데 마이크론은 또 악재고 SK 하이닉스는 호재고 어느 쪽으로 조금 더 기울일까요? 제가 뭐 한국 주식에 대해서 말씀드릴 입장은 아니지만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시장을 주도하는 게 누구냐. 누가 돈을 더 잘 벌고 있느냐. 거기에 답이 있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보조금 분명히 중요하죠. SK하이닉스 분명히 호재일 수 있겠죠.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모든 관심은 엔비디아를 중심으로 시장이 형성되어 있는 것이 아쉽지만 현실이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지금 보조금 이슈는 트럼프 대통령의 한마디에 따라서 어떻게 휩쓸릴 수도 있잖아요. 지금은. 네. 그런 것도 분명히 잠재적인 어떤 위협 요인이 있을 수 있다라고 보셔야 되겠죠. 네. 트럼프 당선인은 이제 반도체 보조금에 대해서 퍼주기식 대책은 안 된다라고 했는데 아마 이것보다는 실적 역시 엔비디아 중심으로 한 AI 반도체 좀 전략을 계속 강조해 주시네요. 오늘의 인사이트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월에 FOMC가 의미하는 것, 저희 어제 글로벌식스에 이런 댓글이 달렸습니다. 어제의 그 FOMC 결과에 따라서 특별한 게 없어 보이는데 너무 급격한 변동성을 보인 것 같습니다. 단순히 금리 인하 속도가 예상보다 늦다는 이유로 납득하기 어려운 수준의 하락이었던 것 같은데요? 라는 말입니다. 그런 이제 채팅창에 쓰신 분의 질문이신 것 같은데요. 그거에 대한 답은 제가 드릴 수 있는 입장 아니고 오늘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와튼 스쿨의 제레미 시겔 교수라 아주 유명한 분이 있는데 오늘 그거에 딱 그런 질문에 맞는 답이 나온 것 같아서 제가 따로 준비를 안 했지만 그걸 약간 인용해드리면 제레미 시겔 교수는 이런 전체적인 주가의 급락은 오히려 좀 매수 기회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핵심은 이유는 뭐냐면 어저께 이제 급락을 보여주면서 미국 주식도 누가 뭐래도 직선으로 가는 건 아니다라는 것을 의미한다는 얘기했거든요. 그만큼 금리의 인하 횟수 이런 것들이 장기적으로 큰 일이 아닐지 모르지만 그 자체에 따른 영향 4번으로 내년에 금리 인하가 예상됐던 것을 2번으로 줄인 것 자체는 그만큼에 대한 시장의 리액션은 불가피했다라고 먼저 좀 이해하시면 편할 것 같고요. 그래서 이게 큰 일이다 아니다 이런 거는 그냥
각자의 생각이고 냉정해 보면 4번이 2번으로 줄었다는 것에 대한 시장의 평가가 어저께 주가의 하락으로 있었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그런 것들이 오늘도 약간 반등하다가 결국 3대 지수 모두 보합으로 마감된 거 아닐까? 딱 그 정도 느낌으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저께 말씀은 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4번의 금리 인하에서 2번으로 줄였다. 그게 이제 모든 것의 처음이자 끝이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럼 만약 그렇게 되면 시장이 어떻게 되겠느냐? 결국은 주가는 급락이 나타났고요. 금리가 올라갔고 달러가 반등했습니다. 오늘도 이런 추세는 크게 변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금리 달러 조금씩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결국 그러다 보니 오늘 변동선수가 급락해서 오늘도 급반등을 하기도 했는데요. 이런 거의 관점에서 블랙락의 루일 라이더는 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취임이 있죠. FOMC의 변화에 따른 금리의 변화가 있겠죠. 그러면 결국 시장 예측에 대한 어떤 불확실성이 좀 약간 고조될 수밖에 없고 이것은 결국 변동성 확대에 대비해야 되는 그런 시기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JP모건도 비슷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이 모든 것에 플러스 지금 밸류에이션이 상당히 높아져 있는 건 맞습니다. 지금요. S&P 500 기준 보면 22배가 에서 23배 정도 사이에 12개월 예상 실적 기준에 밸류에이션이 멀티플이 나오긴다는 것인데요. 이것은 최근 5년, 10년 대비 상당히 높은 수준이라는 것은 우리가 분명히 이해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변동성 확대 시기에 우리가 대응할 전략은 뭐냐? 많은 분들이 특히 초보 투자자분들, 특히 한국 주식에서 미국 주식으로 요즘 많이 유행하는 말 있지 않습니까? 그 국장 탈출러라고 그러나요? 그래서 한국에서 미국으로 옮겨오신 분들은 미국 시장을 한국 시장과 똑같이 대응하시면 딱 이런 얘기 나옵니다. 이렇게 올라가다 확 떨어졌으니 일단 팔고 보자는 생각들을 많이 하시잖아요. 그리고 또 야 산타렐은 이제 끝났다. 일부에서는 이런 얘기합니다. 제롬 파월이 산타렐을 죽였다 이런 얘기하는데 그거 다 우스운 얘기라고 딱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얘기는 다 믿고 걸으시면 되겠고요. 중요한 것은 미국 주식은 결국은 변동성은 늘 있다. 다만 한국보다 약간 덜하다라는 느낌 보셔야 되겠고요. 장기적으로 보면 단기적인 어떤 흐름에 따라서 급격한 매매는 자제하는 것이 분명하겠고요. 늘 말씀드리다시피 분산 투자가 생명줄입니다. 특히 초보 투자가 미국 주식에 대한 초보 투자가일수록 한두 종목을 지금 사갖고 크게 돈을 벌겠다? 이런 것들은 처음부터 그런 꿈을 깨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특히 미국 주식 처음 하시는 분들일수록 S&P 500이나 나스닥 100을 통한 분산 투자 이거 위주로 먼저 좀 시작하시는 것이 마음도 편하고 결과도 좋을 수 있다라고 먼저 말씀드립니다. 그런 관점에서 SPLG나 QQQM 같은 것이 좋은 대응이 될 수 있다고 말씀드리겠고요. 오늘 마지막으로 이 그림 하나 보여드리겠는데요. 어저께 이제 급락을 하고요. 오늘 이제 S&P 500 이런 것들 보합으로 끝났는데요. 많은 분들이 이제 시장 큰일 났다 얘기하고 있는데 큰일 나긴 뭐가 큰일 납니까? 이번에 고점 대비요. 11월 6일이 고점이었습니다. S&P 500이요. 12월 6일이 고점이었는데요. 네. 그때부터 어저께까지요. 정확하게 3.6%밖에 안 떨어졌습니다. 네. 3.6% 갖고 큰일 났다 하면은요. 죄송한 얘기지만 미국 주식도 상당히 어려울 수밖에 없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3%에서 5% 이내의 하락, 3% 이상을 고점 대비 하락하는 것은요. 역사적으로 보면 한 달 반에 한 번씩 있는 겁니다. 연평균이 7번이 있는 건데 이걸 견디지 못한다? 이걸 보면서 미국 시장 큰일 났다? 이런 얘기하는 것은 제가 봤을 때 좀 외람되지만 다시 한번 생각하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어제 하락폭을 만회가 잘 안 되었기 때문에 좀 오늘 좀 고심이 있었는데 그 해답을 좀 주셨나요? 오늘 월가에서는 어떤 종목들을 좀 집중하고 있는지 첫 번째 종목은 테슬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테슬라 매수 기회 이렇게 마켓워치에서 의견을 주었는데 그렇지 않아도 밸류에이션 고평가 리스크가 높아진 상황이었는데 하락을 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어제 8% 하락, 오늘도 또 추가 하락. 네, 맞습니다. 테슬라가 이제 엔비디아랑 약간 비교해 드리면 지금 엔비디아는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30배 가지면 안 됩니다. 지금요. 12개월 예상 실적 기준 PR이요. 테슬라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테슬라가 8, 90배 정도가 나오는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어찌됐건 상대적 두 개를 보면 지금은 유리한 것은 상대적으로 엔비디아가 유리할 수 있다는 것은 밸류에이션 측면에서 말씀드리고 할 수 있어 보입니다. 다만 테슬라를 기왕에 갖고 계신 분의 입장에서 보면 크게 걱정할 일이 있다 없다? 제가 보기에 주식은 늘 위험한 거지만 테슬라도 상대적으로 이미 갖고 계신 분의 입장에서 보면 그렇게 고민할 일은 없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문제는 테슬라가 좋다 하시면 대한민국에서 은근히 또 많은 분들이 테슬라 2배짜리 ETF 하신 분이 엄청 많습니다. 아마 이 방송 보시면 계실지 모르겠지만 그런 레버리지를 이용한 것은 저희가 뭐 해답을 드릴 수 없다라고 단연코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베어드 증권은 그런 거랑 상관없이 2025년은 테슬라를 주목할 시기라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의 시각으로 보면 목표 주가를 오히려 올렸습니다. 480으로 올려놨고요. 목표 주가는 올려놨고요. 주가 하락은 분명한 매수 기회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거 좋아하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모델 Y의 신형이 주피터라고 이제 불리는 거가 이제 뭐 생산을 개시한다, 뭐 곧 나온다는 얘기하고 있고, 그래서 모델 Y 기존 모델을 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전 세계에서 세일하고 있는데요. 여튼 그런 거에 대한 출시 기대감이 있겠고요. 그러다 보면 공장의 활용도가 증가되겠죠. 전기차 세액 공제는 여러 번 미국에서도 얘기가 나오지만 오히려 테슬라에는 호재일 수 있다라는 그런 시각이 있겠고요. 거기다가 이제 로봇택시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옵티머스에 대한 로봇도 활용도가 점차 증가하고 있고, 그런 것들에 대한 영상도 많이 보신 분 계실 것 같습니다. 특히 중국은 이미 FSD에서 좀 빨리 가는 나라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 중국과 유럽에서도 FSD에 대한 테슬라의 FS에 대한 승인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는 측면에서 보면 여전히 긍정적인 모멘텀이 많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네. 어찌됐건 이 표에서 보시다시피 테슬라에 대한 투자 의견이 올리거나 목표주가 올리고 있는 것이 최근의 추세라는 것만 이해하시고, 늘 말씀드리지만 한 발짝 물러서서 좀 느긋하게 주식을 바라보시는 성격이 미국 주식도 돈을 버는 거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월가의 투자 의견들이 굉장히 빠르게 좀 변화되고 있습니다. 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와 또 오늘 테슬라까지 한번 살펴보도록 했고요. 자, 다음 헤드라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CNBC에서 보도했습니다. 역외상관 관계라고 하면 반대의 관계인 거죠. 거꾸로 엔비디아 하락 시기에 오히려 상승한 종목 7개를 소개해 주신다고요? 네, 늘 말씀드리는 미국 주식 이건 뭐건 간에 분산 투자가 생명줄이라고 제가 늘 강조드리겠는데요. 최근 한 달 동안에요, 엔비디아가 좀 재미없었잖아요. 오늘 약간 뭐 1% 내외 반등했지만, 그러면 엔비디아가 떨어진다고 해서 세상이 끝나는 건 절대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엔비디아에 떨어진 시기에 오히려 상대적으로 오른 거를 우리 역외상관관계라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역으로 이제 수치를 보면 마이너스 1이 나면 완전 100% 반대되는 건데, 그 정도는 아니겠지만 역외상관관계가 높은 주식이 어떤 것이 있느냐를 오늘 CNBC에서 해봤더니, 여러분들이 아실 만한 것 중에서 스테이트 스트릿이라든가 크라프트하인즈, 그리고 마스터카드, 그리고 오레일리 오토모티브 등이 있는 것들이 시장에서 엔비디아 오히려 어려울 시기에 그나마 시장이 좀 견조했다는 것이 되겠는데, 이 중에서 여러분들 관심을 가질 만한 것들을 몇 가지만 뽑아드리면 스테이트 스트릿입니다. 네. 스테이트 스트릿은 세계 3위권의 자산 운용사라고 보셔야 되겠죠. 늘 말씀드리는 SPY, 스파이를 운영하는 것이 바로 스테이트 스트릿이 되겠고요. 또 하나 이제 말씀드린 건 마스터카드죠. 마스터카드, 여러분들은 마스터카드나 비자카드 같은 건 뭐 안 쓰신 분 없잖아요, 솔직히요. 이 방송 보신 분 중에서. 그런 것들이 역외상관관계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역외상관관계가 있다는 의미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한 주식만 갖고 가지 마시고 좀 분산 투자할 때는 좀 반대되는 경우도 갖고 가시라는 관점에서 참고하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네. 분산 투자의 의견으로 이제 반대의 역외상관관계 살펴봤고요. 마지막 헤드라인 보겠습니다. 인터넷 주식 4선, 트루이스트가 내년에 주목해야 할 인터넷 주식 4가지를 꼽았습니다. 네,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형주 2개, 그리고 소형주 2개를 말씀드리겠는데요. 트루이스트에서 뽑은 것 중에는 결국은 왜 이런 인터넷 쇼핑이나 인터넷 관련된 것들이 좋아지냐면, AI랑 이커머스가 결합으로 인해서 좋아질 수 있다는 얘기합니다. 바로 이것을 대표적으로 얘기하는 것도 지금 월마트도 이런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마존을 첫 번째 제시하고 있고요. 목표 주가는 $270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메타입니다. 목표 주가 $700를 제시하고 있겠고요. 다음은 이제 소형주가 되겠는데, 저희 방송에서는 처음 말씀드린 거 저도 익숙하지 않은데요. 대량 맞춤 프린팅 분야의 글로벌 리더라고 하는데요. 심프레스를 또 제시하고 있겠고요. 이것도 아시는 분 계실 것 같습니다. 화장품 관련 라인인데요. ODT라는 라인이 있는데요. ODT도 $60 정도를 제시하고 있는데, 이 4종목을 트루이스트에서 선정한 인터넷 쇼핑 관련 주식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항영 위원님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